재훈아, 닭발. 닭발을 사달라는 여름. 그러면서 효율적이지 않냐? 이 둘은 친구 사이였는데요. 촌장이 내 문자 일십했어. 아 요즘 뭐 썸 탄다는 그 어린 놈 새끼? 예 선생님 까이셨어요. 에휴 언제 철들라고. 결국 나 닭발 하나 포장해. 닭발을 싸가는 재훈. 우리 구피디가 사오라네. 37이나 처먹고는 구여름 닭발 셔틀을 하네. 가요 가. 그런데 나 닭발 못 먹어. 촌장이 집을 잠깐 만나자. 데이트 준비를 하는 여름. 부터 사귀자고 할 것 같아. 걔가 너한테 사귀자 그러면 내 손을 장을 지죠. 퍼스택시로 컨셉 바꿨어. 뒤졌어 너. 잠시 후 여름은 존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집 앞에는 어쩐 일로 할 말이 있어서요. 들어가실래요? 집에 들어가긴 좀 그렇고 드라이브 할까요? 이 둘은 방송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였고 7번의 데이트를 했고 진도는 가벼운 입맞춤까지 나갔다.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의 관계를 규정해야 할 때다. 피디님이랑은 여러모로 잘 맞는 것 같아. 취미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하고 식성도 비슷하고. 식성이 비슷하면 속궁합도 잘 맞는 거야 임마. 그런데 남자는 케미스트리가 없어. 뭐가 없다고요? 결국 여름을 차버리는데 I'm not into you. So 우리 앞으로 친한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요. 내가 존장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인데 너한테는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아니, 나랑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 케미스트리를 어떻게 알아요? 나랑 자보지도 않았으면서 케미스트리를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들리는데? 난 진짜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 나랑 연애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아냐. 진짜 그런 취지의 멘트였는데. 이때 재훈은 조언을 해주는데요. 썸을 일상으로 받아들여.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연애를 그렇게 꼰대처럼 하려고 해? 그게 왜 꼰대야? 한편 여름이 맡은 프로그램마다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았고 3으로 시작해서 20까지 가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어떻게 5에서 시작해서 0까지 떨어지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의 왕국 강철이랑 대학 동기였다면서? 몰라요. 대학교 때는 그런 애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옛날엔 말도 못 섞었지. 너가 방을 잡고 들어갔는데 여기에 꼭 이렇게 낙지를 붙여야만 했니? 그렇게 시청률에 환장한 체리. 반응 좋았잖아요. 최고 시청률도 찍었고 인터넷에 짤도 계속 돌아다니고. 반면에 여름이 맡은 프로그램은 위기를 맞게 되고 야, 광고도 다 떨어졌고 위에서 보기 어떻겠냐? 제발 스태프들 월급만이라도 좀 보전하게 해주세요. 네? 헝그리 정신을 발휘해봐. 너 나랑 하루만 사귀자. 너가 드디어 미쳤구나. 미쳤어. 사실 존장에게 차이고 복수를 하고 싶었던 여름. 분리수거 한 달에 하늘 꽃등심? 콜. 라면으로 맞짱을 뜨는 라면 셰프. 안녕하세요. 존장입니다. 나 오늘 네 트럭 좀 쓰자. 갑자기 들어오네. 여름이 오랜만에 웃음 좀 주려고. 일부러 스포츠카 대신 트럭을 몰고 간 재훈. 결국 여름은 쪽이 팔리게 되었는데요. 데리러 오라며. 먼저 들어가보겠습니다. 존장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여름은 화가 났고 너는 기왕에 여기까지 오면서 그렇게 나를 물먹이고 싶냐? 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여름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집에 같이 가자. 다음 날 자신의 얘기를 하는 존장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된 여름. 나이 많은 여자는 남자를 귀찮게 하네. 혼자서도 잘 놀고 돈도 잘 쓰고. 아니 근데 구여름 PD랑 진도 어디까지 갔어요? 뭐 잘 수도 있었는데 거기까진 안 갔지. 난 궁금한 여자로만 하거든. 아까 들은 말 때문에 여름은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 시각 재훈은 어머니의 호출로 집에 들리게 되었고 왔니? 응, 오빠 왔어?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 언제까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 거야? 오빠가 무슨 중늙은이야. 중년 정도면 모를까? 어머니는 결국 차마 나가시니까 나가서 매너 있게 굴어. 맞선을 나가라고 하는데 맞서는 싫다니까. 그리고 다음 날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점심시간 짬 내서 나오신 거예요? 아 네. 재훈은 맞선 상대에게 아무런 관심조차 없어 보이는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재훈의 태도에 저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당황스러운 여자. 이걸로 계산해주세요. 커피는 제가 계산할게요. 쉬는 자리 억지로 끌려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살게요. 죄송한데요. 이런 식으로 사람 무한 주실 거면 다음부터 맞선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여자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는데 아침 일찍 샵 가서 화장하고 머리하고 그렇게 나온 자리라고요. 성의 없이 추리닝 바람으로 내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가 어쩌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마음 열고 그쪽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애쓴 거예요. 결국 재훈은 저기 한지현 씨. 여자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했고 미안해요. 제가 무례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미안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때 친구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쌈장인지 쌈장인지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새끼가 우리 여름애한테 가성비가 좋다 그랬댄다. 여름이한테 그딴 소리 했다고?
촬영하러 가? 간장라면 찍으러 간다. 왜? 그럼 어디서 찍는데? 사실 재우는 의사였는데요. 그 시각 하필 존장의 목걸이가 장독대 안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목걸이를 꺼내는데 성공을 한 여름. 이게 진짜 비싼 거거든. 누나 뭐 어떻게 다른 약속 없으면 저랑 밥이라도 먹고 들어가실래요? 제가 오랜만에 진짜 맛있는 거 쏠게요. 이때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여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이 많은 여자 만나면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 존장은 살짝 당황을 했고, 내가 이렇게 쿨한 인간이 아니라 서로 그냥 체면치레 정도만 하면서 지냅시다. 하지만 끝까지 한마디를 안 지려고 하는 남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서로 부담 없이 좋았잖아요. 그런 걸 가성비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연애랑 가성비는 같은 통에 담는 말이 아니야. 나 좋아했어요? 이때 재훈이 나타났는데요. 일부러 남친인 척 해주는 재훈. 아, 개낙지 말고. 헤이! 갑작스러운 재훈의 행동에 당황을 한 여름. 야, 이게 뭐냐? 일단 그러자. 존장은 많이 화가 나 보이는데요. 야! 너 뭐하는 놈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행패야. 넘어 돼? 이때 재훈은 그럴싸한 말까지 하는데, 나 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놈이다. 왜? 그리고 여름이 원했던 말들을 대신 해줍니다. 난 썸 같은 거 취급 안 해. 특히 이렇게 궁금한 여자한테. 하지만 여름은 당연히 재훈의 장난으로 생각을 했고, 안 가져가?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니까 네가 집에 좀 갖다 놔. 그 집 앞에 어제 장 본 거 택배 와 있으니까 네가 냉장고에 좀 넣어놔. 알았지? 아, 1+1 만두도 하나 가져가고 바나나도 절반 뜯어서 가져가. 결국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끝내 듣지 못한 재훈. 꽃은 좋아하게 생겼으면서 하는 행동은 머슴이야. 어? 사람이 낭만이 없어. 챙길 걸 챙겨야지. 그리고 며칠 후, 그런데 맞선 여가 병원에 찾아왔는데요. 아니, 한지연 씨가 여기를 어떻게... 센터장님께 어느 병원에 근무하시는지 여쭤봤죠. 이번에 아트센터에서 전시하는 한윤기 화백이 저희 아빠예요. 저랑 밥 한 번 먹어요. 하지만 재훈은 거절을 했고, 제가 지금은 누굴 만날 생각이 없어요. 결혼 생각도 없고요. 누가 결혼하재요? 밥 먹자고요. 추리닝 새로 사셨나 봐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도 퇴근 떼고 입으셔야죠. 결국 메뉴는 한지연 씨가 정해요. 약속을 잡게 되었죠. 네요. 저녁에 봐요. 한편 여름의 프로그램은 폐기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다음 주 시청일까지 보고 결정하기로 했어. 이렇게 갑자기 폐지되면 우리 당장의 수입이 끊긴다고.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 시청률을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서 웃돌이 한 번만 까달라고 하고. 응? 시킨 사람도 없어. 자기가 스스로 벗는 거야 이거. 최대한 빨리 촬영 가능한 선박부터 섭외해주세요. 오케이. 나 오늘 기분 완전 구려. 닭발 갖다 줘? 여름이가 좋아하는 무타는 맛! 오장육부터 하려가는 불타는 맛! 술을 먹다 보니 여름의 전남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그냥 구남친이냐? 우리 여름이가 진정으로 사랑했는데 헤어져야 된다고 울고 불고 짜고. 연락 한 번도 안 했어? 그때 그러고 완전 땡? 응, 완전 땡.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 만들겠다고 그렇게 포기하고 일만 했나 몰라. 바로 이 남자가 여름의 전 남친 김인호입니다. 제가 질 수도 있겠습니다. 남자는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는데, 아니 이걸 왜 혼자? 뉴욕에 같이 가자고 하는 인호. 너도 기회 되면 뉴욕에서 몇 년 살아보고 싶다고 했잖아. 지금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 줄 알아? 입봉도 못하고 나이만 먹으라고? 그렇게 이둘의 사이는 틀어지게 되었는데요. 왜 춘천까지 찾아왔어? 나는 편하게 못해. 평소처럼 못해. 왜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혹시나 했잖아. 안 가는 줄 알았잖아. 한국에 남을 거 아니면 오빠 혼자 올라가. 결국 남자는 혼자 가버립니다. 나 요즘 악플 때문에 정신과 처방받아서 약까지 먹고 있어. 니년 고소할 거야. 해요. 고소. 근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텐데 연출자의 편집권에 이의 제기할 수 없다. 촬영본에 대해 초상권 주장할 수 없다. 강철이 양마 같은 년아. 내가 빌었잖아. 제발 편집해달라고 빌었잖아. 덕분에 인스타 팔로워도 3배나 늘었잖아. 여자는 엄청난 악플에 시달리고 있었죠. 이거를 편집도 안 하고 내보냈어? 진짜 저 악마 같은 년. 한편 여자를 태우지 못한다는 선장. 배에 여자가 얼씬거리면 재수가 없는 거야. 호기씨가 많다니까. 결국 혼자 남기로 하는데, 가는 거는 괜찮죠? 아이, 사내들만 타는 건 문제 없지. 그런데 하필 차키가 배에 있었고, 여름아.
왜 또 무슨 일인데? 재훈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1인분 더 드실래요? 그럴까요? 재훈은 지연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죠. 해안에서 37세 여성 구모 씨가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꽃게잡이 배에 오른 구모 결국 네가 여기 있어. 여름을 찾아간 재훈. 변사체로 발견될까 걱정도 되고. 잘 가서 자. 배 뜨려면 3시간이나 남았어. 고마워, 재훈아. 여름은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시청률은 전혀 오르지가 않았는데요. 국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네? 윗선이랑 얘기 끝났어. 작가들이랑 계약직 스태프들을 잘 정리하고 정산해서 올려. 제가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연출인 내 탓이지. 다음 주에 쫑파티 스케줄이나 좀 잡아봐. 저기 지금 다 선배님 기다리는데요? 선배님 생일이잖아요. 간단히 케이크라도. 술 땡기는 사람들 모아서 술이나 사줘. 간다. 결국 생일날에 혼자 김밥을 먹고 있는 여름. 20살의 생일은 요란하고 깔깔거리고 특별했지만 37의 생일은 그저 별거 아닌 365일 중에 어느 하루가 되어버렸다. 그러다 문득 설레고 싶다. 특별해지고 싶다. 365일 중에 오늘 하루쯤은 반짝이고 싶다. 그런데 이때 여름아, 누군가 부르는데요. 여름아, 생일 축하해. 남자는 전 남친 김인호였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 오빠 별로 반갑지 않아. 오늘은 일단 갈게. 근데 또 올게. 여름의 생일을 기억하는 건 재훈도 마찬가지였고 바람이 불어서 케이크를 사왔대? 재훈은 항상 여름에게는 재밌고 좋은 친구였는데요. 왜 오빠? 얼마나 귀여운데. 나 오늘 내가 하던 프로그램 폐지됐다. 그냥 혹시라도 다시 만나게 되면 좀 멋있게 만나고 싶었는데 좀 상태 좋은. 재훈은 다시는 인호랑 만나지 말라고 충고를 했죠. 말아. 딱히 잘해볼 건 아니었지만 너는 왜 말리는 건데? 너한테 의논도 없이 주재원 지원했고 다 결정되고 나서 통보했어. 결혼하고 몇 년 외국 가서 살자는 것도 네 인생, 네 커리어에 대한 배려 1도 없었던 행동이라고. 이때 재훈의 눈에 띄인 택배 상자. 저건 뭐야? 저 모기장. 너 나중에 시간 날 때 나랑 저 같이 조립 좀 하자. 다리 좀 들어봐. 네가 잘 넣으면 되잖아. 잠깐만. 아, 됐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덕분에 오늘 밤엔 숙면하겠다. 모기는 잡았어? 아직 못 잡았어. 혹시라도 이 안에 있을라. 밤새 뜯기지 말고 확인해보자. 이때 들리는 모기 소리. 그런데 이둘은 야릇한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하지만 번개같이 간다. 집에 간다고 하는 재훈. 가. 모르겠어 진짜. 알고 보니 재훈은 엄청 참았었는데요. 날 들어가는 여기 우리가 마시는 혈격을 받으셔야죠. 아, 미쳤다. 구여름? 끝까지 가봐야지 알겠니? 제발 거룩하자. 다음날 아침 체리를 찾아온 출연자. 먹어라 이 쓰레 같은 년! 가나를 스스로 만든 똥물이다! 다행히도 상호의 우산이 펼쳐졌죠. 결국 이 모습을 국장이 보게 되는데요. 강철이랑 사랑의 왕국 시즌 2를 같이 하라고요? 체리가 좀 엽기적인 데가 있잖아. 이번 기회에 너도 그런 것 좀 배우고 광철이 너무 간다 싶으면 네가 밸런스 좀 맞추고. 이때 여름은 조건 하나를 가게 제시했고 해주세요. 전부 다 데려갈 수 있으면 가겠습니다. 그래라. 이번에 판 더 키워서 가는 거니까 네 스텝은 원하는 대로 꾸려. 이 일로 체리는 병원을 찾았죠. 수술까지는 필요 없고 붕대로 고정해드릴게요. 저는 그 사랑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강재리 PD입니다. 이번에 시즌 2 준비 중인데 미혼이면 오디션 보러 오실래요? 병원 홍보도 되고 좋을 텐데. 방송 나가서 얼굴 팔리고 싶지 않은데요. 유명해지기 싫어요? 정중하고도 정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체리의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된 여름. 나도 좋아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 공지사항 숙지 하고 들어올게. 그날 밤 문제가 생겼는데요. 엄마. 니네 아빠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 그래서 앰뷸런스에 태우고 있어. 엄마, 내가 지금 바로 갈게. 겁을 먹은 여름은 재훈에게 연락을 해보는데 따끔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못했죠. 이때 인호가 찾아왔고 여름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빠가 병원에 실려갔대서 얼른 타. 다행히도 특히 엄마 많이 놀랐. 아버지는 간단한 시술만 했는데요. 시술은 잘 됐습니다. 회복실에서 좀 지켜보다가 병실로 올려드릴게요. 곧바로 아버지는 기력을 되찾았고
저기 밖에서 기다리는 청년은 누구야? 아, 얘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잖아. 김인우. 어머니는 정확히 그때 일을 알고 있었죠. 정년기엔 내 빼버린 놈을 이제 와서 왜 또 만나? 그런 거 아니야. 어쨌든 좀 어떠셔? 인호의 도움을 받게 된 여름. 관찰해보고 괜찮으면 태어날 수 있대. 오늘 고마워. 여름아, 오늘은 그만 올라가고 쉬는 날 와. 너 내일 회사도 가야 하고. 처음 뵙겠습니다. 김인우라고 합니다. 우리 딸 전 남친이죠? 오늘은 고마워요. 우리 딸 서울까지 잘 부탁해요. 그렇게 그날 차에서 그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다시 갔어. 제일 빠른 RC에서 빠져서 휴게소로 바로 돌아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네가 없더라. 여름아! 구현아! 미안해. 그렇게 가버려서 후회했어. 돌아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해. 같은 시각 안 되고 여름을 기다리고 있었던 재훈. 무슨 일 있나? 이때 인호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고마워. 조심해서 가. 나 저녁 안 먹어서 배고픈데 뭐 좀 먹고 가면 안 돼? 그렇게 네가 만든 프로. 집까지 오게 된 남자. 그거 만드느라고 오빠랑 헤어진 거. 그리고 이때 여름아, 여름에게 슬며시 다가가는데 나 아직도 못 잊었어. 한편 재훈은 신경이 쓰여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요. 1시에 남자를 집에 들여? 그러더니 갑자기 맞아.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운동이지. 팔 운동. 분위기가 절정에 다다르기 전 재훈은 일부러 소음을 일으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윗집에 재훈이가 살아. 새벽에는 힙합이지. 그렇게 좋았던 분위기는 깨졌습니다. 다음엔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밥 먹자. 오늘 고마워. 잘 가. 곧바로 재훈을 찾아간 여름. 여태껏 이런 적이 너 없었기에 일부러 그러지? 당연히 의심을 했죠. 나랑 김인우랑 같이 있는 거 알고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냐고. 김인호가 여기 와 있었어. 난 전혀 몰랐어. 근데 전화를 안 받아? 아빠 협심증이라고 해서 응급으로 스텐트 시술 받았어. 일하고 있었어. 미안해. 나 간다. 좀 조용히 좀 해. 며칠 후 사랑의 왕국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우리 프로 나와서 사업 홍보하시려고요? 사랑도 찾고 사업도 홍보하고. 안녕하세요. 박지환이라고 합니다. 유명 웹툰 작가시네요? 사실은 모쏠이거든요. 살면서 한 번쯤은 꼭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출연자를 두고 의견이 달랐던 여름과 체리. 때 안 돼. 이렇게 꽉 차는 애가 나와서 누구 막 좋아하고 그럼 꼴 보기 싫어. 기획자가 너니까 네 의견 존중해. 그치만 러브라인 중에 하나쯤은 좀 진정성 있게 가자고. 결국 여름의 의견을 들어주는 체리. 넣자. 대신 화면에 저 뚱녀 나올 때마다 시청률 체크할 거야. 분당 시청률 떨어지면 네가 책임져. 좋아. 한편 도시락 너무 맛있어. 누군가 배달을 해준 도시락. 도시락 네가 배달시킨 거 아니야? 인호 오빠가 보냈나? 아무튼 잘 먹었다고 인사나 전해줘. 그리고 며칠 후 여름아, 나야. 오늘 나랑 저녁 먹을래? 그렇게 여름은 거절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일주일 전에 뉴욕에 혼자 있었는데 너랑 이렇게 밥 먹는 게 현실 같지가 않다. 지난번에 신세도 졌고 알고 보니 도시락은 도시락도 고맙고. 인호가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난 아닌 것 같아. 왜 다시 왔어? 그냥 어디선가 잘 살지. 왜 찾아왔어? 이때 인호는 반지를 꺼내는데요. 그때 다시 결혼하자고 얘기하러 왔어. 나랑 결혼하자. 어디 갔다 와? 김인우랑 밥 먹었어. 둘이 다시 만나. 여름은 지금 고민이 많았습니다. 김인우랑 결혼할까? 눈치 빠른 재훈은 화가 났고 갑자기 3년 만에 나타나서 난 정말 잘 모르겠다, 여름아. 넌 연애나 결혼 같은 건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잖아. 여름의 나이는 어느덧 뻔하게 37세가 되었죠. 평범하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생애 주기에 맞춰서 교과서처럼 살고 싶어지는 순간 없었어? 하지만 여름도 아, 당장 프로포즈를 받아주지는 못했죠. 이거 못 받아. 오랜만에 나타난 것도 황당한데 결혼이라니. 우리 연애는 3년 전에 끝났잖아. 그런데 내 마음은 끝나지가 않는다. 나는 널 계속 사랑했어. 다음날 방송국까지 선물을 보낸 인호. 아, 썸머 메리미. 구피디님, 프로포즈 받았어요? 아니에요. 게다가 명품 신발까지. 열어보세요. 이거 완전 신상이 엄청 비싼 건데. 선배님 남자친구분이 참 로맨틱한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친구들까지 모두 알게 되었고 결혼하자고 했다더라? 그랬어? 그래서 넌 어쩌려고? 내가 뭘 어째? 너 여름이 좋아하잖아. 눈치 빠른 이 친구는 이미 재훈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참 안 맞았지. 여름이가 연애할 때는 네가 비수기, 네가 연애할 때는 여름이가 비수기. 진지하게
서로를 마주볼 기회가 없었잖아. 하지만 재훈은 지금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너무 궤도 이탈이잖아. 가끔 여자 같아서 다가가는 건 아니잖아. 여름이가 다른 남자랑 결혼해도 괜찮아? 뻔하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기에 재훈. 맞춰서 교과서처럼 살고 싶어지는 순간 없었어? 난 만약 그때 지금이 좋아. 다른 대답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난 어떤데? 나는 서로 사랑하자고 약속하고 같이 살고 지지고 볶고 해보고 싶어. 아가씨 뒷문으로 타요 뒷문. 그런데 이때 재훈이 나타났고 그러게 왜 이런 걸 혼자 들고 다녀? 무거운 것도 아닌데. 김인우는 왜 이렇게 센스범해? 날도 더운데 씨. 잠시 후 이둘은 집에 도착을 했고 간다. 이때 여름은 야, 도시락 얘기를 꺼내는데 오빠한테 도시락 보낸 거 너야? 어. 누가 보낸 건지 한참 헷갈렸잖아. 김인우가 아니라서 실망했냐? 아 됐다. 네 지현 씨. 오늘 아트센터 오시는 거죠? 오늘 오픈 파티였죠? 완전 깜빡했어요. 센터장님이 오늘 행사 신경 많이 쓰셨는데. 아 고마워요 지현 씨. 이따 봬요. 이때 누군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김인호였고 직접적으로 물을게요. 여름이 옆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인호는 같은 집에 사는 재훈에게 불만이 있었고 남자가 좀 그렇잖아요. 내가 구여름한테 사심이 있든 없든 되게 참견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니고. 친구랍시고 옆에 버티고 서서 여름이 헷갈리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라고요. 남자. 잠시 후 오빠 전시회에 간 재훈. 이곳에는 지연과 어머니가 같이 있었는데요. 안내 좀 해줄래? 준비가 잘 되어 있네요 혹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하얀 바탕뿐인데요. 켜켜이 쌓인 세월이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물어보는 지연. 몇 번 만나봐도 별로예요, 나? 엄청 적극적이시네요. 아무한테나 들이대진 않아요. 하지만 재훈은 한테 무례하고 싶지 않아요. 만날수록 매력도 넘치고 정중히 거절을 했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안 되겠어요. 애매한 사이는 오늘까지만 해요. 가볍게 썸도 안 돼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요. 이 말은 즉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었죠. 미안합니다. 바로 좋아하는 사람은 퇴근할 때 전화 줘. 여름이었습니다. 너한테 할 말 있어. 그렇게 뭔가를 결심한 재훈. 전화하라니까. 나 기다린 거야? 오. 하필 이때 여름아 인호가 나타났고 오늘 저녁은 나랑 먹자. 오늘 저녁엔 양보 좀 해주시죠. 결국 여름은 인호를 선택을 하는데 재훈아, 내가 집에 들어가서 연락할게. 그래. 잠시 후 할 얘기가 뭔데? 재훈을 찾아온 여름. 아니야. 하지만 재훈은 인호 때문에 괜찮으니까 그냥 가요. 포기를 하는 듯 보였고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 했다고? 너 뭐 그런 걸로 회사 앞까지 찾아와. 답답한 마음에 인호에 대해 말을 하는데 뭐? 김인우가 결혼하자니까 좋아. 아니 너 왜 시비 거는데? 네가 너무 쉬우니까. 좀 쉬우면 안 돼? 먹고 살기 빡세고 복잡한데 사랑은 좀 쉽게 하고 싶다고. 설렘이 사라진 날들. 연애도 일도 지긋지긋한 37의 나에게 결혼은 여전히 내 인생은 변화할 수 있고 나에겐 아직 결정권이 남아있다는 두근거림을 안겨주었다. 결국 결혼하자. 인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여름. 결혼을 준비하면서 내내 나를 감싸던 느낌. 비로소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 그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예식은 겨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식 예약이 꽉 차 있었고 혹시 한 달 후에도 가능하시면 취소된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한 달 후에 결혼을 하자고 하는 인호. 한 달 후에 할래? 고민이 필요한 순간마다 37이라는 나이가 팝업 광고창처럼 튀어나왔다. 뭐든지 빠르게 결정해도 되는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나이. 이제는 결정해야 하는 나이. 결국 이사를 하게 된 여름. 가는 거야? 재훈의 표정은 좋지 않았죠. 갈게. 재훈아, 그동안 고마웠어. 나도 고마웠어. 사실 이 집에 대한 스토리가 많았던 이둘. 야, 좀 문 좀 열어봐. 무슨 일이야? 사고로 폐인처럼 지냈던 재훈. 아, 너 우리 윗집으로 이사 와라. 내가 왜 네 윗집으로 이사를 가? 이제 그만 이 캄캄한 방에서 좀 나오라고. 주인 아줌마가 보증금 4억에 30을 해준다니까 도장 가지고 빨랑 튀어와. 여름의 재촉 때문에 같은 집에 살게 된 이들. 오늘 날씨 좋다. 그리고 여름은 재훈을 매일 챙기기 시작했죠. 변비가 이렇게 좋대. 챙겨 먹어. 엄마가 준 나물들로 비벼왔어.
그렇게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누구신지. 누군가 여름을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리은이라고 합니다. 꼭 여자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믿기 힘든 말을 하는데 김인우 씨 아이를 가졌어요. 무슨 인우 씨랑 정식으로 교제했던 사이는 아니고요. 결혼식 전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혼외자 있는 남자랑 결혼해도 괜찮은지 선택은 그쪽이 하세요. 결국 설명해봐. 인호에게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사귀었던 사이도 아니야. 딱 그 하룻밤이었고. 지금 걸 말이라고 해? 미안해. 결혼식 끝나면 바로 말하려고 했어. 오빠가 알게 된 순간에 그때 말했어야지. 미안해. 당연히도 여름은 나 결혼 못해. 결혼을 포기를 했고 여름아,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 결혼식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는 거야. 부모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할 순 없어. 쪽팔리지만 죄송합니다. 파혼을 전달하는 여름. 서운합니다. 재훈 역시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재훈은 여름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여름을 찾아간 재훈. 눈빛만 봐도 재훈은 여름의 상태를 알 수 있었죠. 어디로 갈까? 아무데도 못 가겠어.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어. 어머니랑 통화했어. 너는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쪽이 팔리고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잘 살 수 있을까? 내일부터 당장 촬영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출근이고 뭐고 도망쳐버리고 싶어. 이렇게 뭐라고? 2번, 3번 갔다 오는 사람도 많은 세상에. 허언이 뭐. 네가 잘못한 것도 없고 쪽팔려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곳은 봐. 밥 먹어. 재훈이 힘든 시절 있었던 곳이었는데요. 아해. 옳지. 잘만 먹으면. 피곤했는지 재훈은 잠이 들어 버렸고, 나랑 차 한잔 할까요? 내 인생 한번 살아볼까 하던 차에 뇌에 동맥류가 생긴 거야. 그때 닥터박이 나 살려줬어요. 나한테 여기 좀 있다가도 되겠냐고 묻더니 3개월 동안 그냥 죽은 사람처럼 잠만 자더라고. 그리고 몇 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아가씨 데리고. 여름도 잠시 잠이 들었는데요. 재훈은 여름이 이제 집에 가자. 지금 상황을 나는 도망쳐서 이겨내길 너무 바랬죠. 오랫동안 숨어 있었어. 그러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법도 잊어버렸고. 더 늦기 전에 집에 가자. 다시 돌아가자고 설득하는 재훈. 네 자리로 데려다 줄게. 그런데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데? 출연진 중에 한 명이 펑크를 했대. 곧바로 방송국으로 가게 된 여름. 야 구열아! 화가 많이 나 있는 체리. 파혼을 하건 떡을 쪄먹건 그건 네 사정이고 연출이 촬영 전날 휴대폰 끄고 잠수를 타. 미안해. 어떻게 된 거야? 출연하기로 했던 성형외과 의사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입건됐대요. 배 타고 해와. 안 그럼 네 스태프들 다 잘라버릴 거야. 촬영장까지 해결할게. 이때 체리는 대타로 재훈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네 친구 박재훈 데려와. 프로그램 말아먹기 싫으면 멱살이라도 잡아서 끌고 와. 너 얼굴 왜 그래? 집 앞에 김인우가 있더라. 집에까지 찾아온 인호를 보고 재훈은 참을 수가 없었고, 다시는 여름이 앞에 나타나지 마. 만나고 싶었어? 한 번쯤은 봐야지. 근데 오늘은 아니야. 이때 여름은 너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급하게 찾아온 이유를 말했죠. 촬영장 출연해달라고. 나한테 왜 그런 부탁을 하는데? 네가 필요해. 너무. 그런데 예상 밖에도 할게. 출연 부탁을 승낙을 하는데요. 하겠다고? 응. 왜 이렇게 쉽게 오케이야? 그리고 며칠 후 시작하겠습니다. 첫 촬영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출연자 존장님 도착합니다. 다들 스탠바이 해주세요. 그렇게 출연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뭐야? 쟤는 또 왜 저러고 나타나지? 왜? 귀여운데. 그리고 재훈이 등장을 합니다. 네,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여자 출연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지연도 있었는데요. 왜 저래? 아는 사이인가? 둘이서 팍 튀는데? 이제 첫인상 선택할 건데 쇼룸에서 드레스 골라서 마음에 드는 여자 출연자한테 보내면 돼. 선택을 못 받은 사람한테는 제작진이 검은 비닐봉지를 줄 거야. 그 안에 속옷이 들어있을 거고 파티에 참석하고 싶으면 그 속옷을 입고 나오면 돼. 사랑의 왕국이 아니라 변태 왕국이네. 박재훈 실력 좀 한번 보자. 응? 몇 표나 받나? 그날 밤 수영장에 출연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선택 못 받은 출연자분들 나오겠습니다. 남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지연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연이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재훈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고마워요. 뭐하는 새끼지?
정체가 뭔지 상당히 헷갈리네. 오늘 괜찮았어? 여름은 재훈에게 미안하고 고마워했죠. 너까지 여기 끌어들인 게 계속 신경 쓰여. 기왕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데이팅 프로에 출연을 했으니까 너도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너 연애 안 한 지 오래됐잖아. 너가 김민우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붙들지 못한 거 나 후회하고 이 말을 들은 여름은 지금 좀 헷갈리는데? 농담으로 생각했고, 오해하고 싶어지는데? 하지만 뭐야 아니야. 누가 봐도 이 말은 고백같이 들렸는데요. 당분간은 들이댈 생각 없어. 친구 필요하면 친구, 남자 필요하면 남자 해줄 테니까 넌 그냥 말만 해. 출연자 중에는 나야 잘하고 있지. 홍보를 하러 나온 사람도 인기 있었고, 없을 것 같은 만만한 스타일로 골랐어. 러브라인도 확보하고 화제성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 나쁘지 않아. 이쁜 여자애는 밖에 나가서 만나면 되지. 그 만만한 상대는 바로 지환이었습니다. 박지환 씨. 첫인상 선택에서 지환 씨 선택한 사람 저예요. 저예요. 저. 먼저 가볼게요. 촬영이 없던 날 병원으로 찾아온 지연. 그래서 대화 좀 나눌까 해서 왔어요. 어쩌다가 출연하게 된 건지 물어봐도 돼요? 결국 재훈은 사실대로 말하는데요. 현장에서 연출하는 구혜란 PD가 제가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결혼식장에서 파혼했다고 들었는데. 뭐 아무튼 여름이 때문에 출연하게 됐어요. 왕국에서 누구 선택할 때 저는 최대한 묻어갈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도 지연은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자신을 이용해라고 하는데, 어차피 한 달 동안 계속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재훈은 나를 찍어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죠. 지현 씨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한테도 선택 못 받는 여자로 전 국민 앞에서 쪽팔리기 정말 싫어요. 어차피 의미 없는 선택이면 그거 나한테 줘요. 이번엔 자기소개 시간이 주어졌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셰프고요. 청담동과 한남동에 파인다이닝 두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성형외과에서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형 말해주세요. 닭발 좋아하는 여자. 여름은 살짝 당황을 했죠. 안녕하세요. 그렇게 지연의 소개 시간이 시작되었고, 제 나이는 33살이고요. 대학에서 서양미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연하신 계기가 뭔지 물어봐도 됩니까? 이때 재훈과 몇 번 만났던 이야기를 꺼내는 여름. 그분한테 썸도 안 되겠다고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저를 거절하셨던 그분을 여기서 다시 만났습니다. 박재훈 씨요. 그럼 그분께 계속 직진하실 건가요? 한 번 거절당했는데도? 그럴 생각입니다. 잠시 후 이곳까지 찾아온 인호.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할 수 있는데? 나한테 다시는 기회 못 줘. 만약에 오빠가 나한테 미리 얘기해줬으면 고민했을 거야. 근데 오빤 나한테 정직하지 않았어. 그럼 봐. 우린 여기가 끝이야. 그리고 지연은 펑펑 울게 되는데요. 마음에 드는 사람 몇 명인지 물어봐도 돼요? 솔직히 2명요? 나는 마음에 드는 사람 딱 한 명인데. 나예요? 글쎄요. 이때 때마침 이곳을 지나가는 재훈. 근데 저기는 안 엮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여자랑 얽혀 있어서 구혜란 PD랑 썸을 탔었거든요. 구효름 PD랑요? 지금 한 마리 마이크를 통해 녹음이 되고 있었고, 찾아왔었어요. 자기가 구 PD 좋아한다면서 나한테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한지원 씨랑도 뭔가 있는 것 같고. 결국 체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할 때 존장이랑 썸 탔어? 내가 너한테 왜 설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존장 입단속 좀 시켜. 출연진 관리 좀 하자고. 문제가 되기 전에 여름은 재훈에게 선을 긋는데요. 네가 한 말 생각해봤는데 지금은 나한테 친구가 필요해. 계속 친구만 해줘. 내 인생이 너무 복잡해서 연애는 이제 징글징글. 재훈은 일단 쿨하게 지금 상황을 받아들었고, 이번 촬영은 데이트권을 얻기 위한 경쟁을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남는 한 명이 최종 우승자입니다. 데이트권 걸고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주세요. 이제 존장과 재훈 둘이만 남았는데요. 결국 재훈이 승리하게 되었죠. 게임에서 이긴 박재훈 출연자는 데이트하고 싶은 여자분을 선택해주세요. 재훈은 약속했던 대로 정말 괜찮아요? 지연을 이용하기로 하는데요. 내가 지현 씨 이용해도?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데이트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한전 씨입니다. 이번엔 여자들의 경기가 시작되었고,
아저씨! 이때 준호가 박지원 씨, 지환을 도와줬고 괜찮아요? 각자 위치로 돌아가시고 박지원 출연자분은 데이트하고 싶은 남자 선택해주세요. 김준호 씨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도와준 준호를 선택한 지환. 저 둘 데이트는 기대가 1도 안 된다. 난 궁금한데, 응? 설렘 포인트가 있잖아. 서브 플롯도 필요하니까 밑반찬은 저기고 메인 디쉬는 찐득하게 가자고 딥키스로. 스킨십은 두 사람 마음이 맞아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 누가 억지로 시키래? 자연스럽게 마음이 동하게 만들라는 거지. 다들 작전 짜고 있으니까 너도 아이디어 내놔. 잠시 후 찾았습니다. 여름을 만나러 간 재훈. 저 선배님 잠시 면담 좀. 재훈은 상우까지 의심하는 눈치였는데요. 저기서 면담을 왜 해? 체리 선배가 들어가서 오디오를 꺼버리고 둘이 또 뭔가 대화를 나눈 후에 그 다음 상황이 여기 수영장에 한지연 씨가 등장하는 건데 보세요. 느린 화면으로. 한지연 씨 아무래도 수영장에 일부러 빠진 것 같습니다. 강철이 선배가 시킨 거. 사실 상우의 예상대로 한지연 씨가 체리가 시킨 것이었죠. 이번 시즌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어요. 신데렐라가 될 건지 인기 없는 쭉정이가 될 건지 선택은 한지연 씨가 하세요.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던 지연. 신데렐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동화책 봤잖아요. 드레스는 벗어버리고 넘어져야죠. 시간이 길어지자 재훈은 온갖 상상을 하고 있었고 우린 어울리지 않아. 나랑 해보지도 않고 케미스트리를 어떻게 알아요? 아닐 거야. 아니어야만 해. 이때부터 상우의 행동에 자꾸 신경이 쓰이는 재훈. 작가님 혹시 머리끈 남는 거 있나요? 하지만 재훈이 한 발 늦은 듯 보였고 선배님 이걸로 묶으세요. 쟤는 뭐야 대체? 근데요 박지원님, 네. 머리끈은 왜 달라고 하신 거예요? 지연님 주실 거면 꼭 카메라 있는 데서 주세요. 제가 묶으려고요. 그 내일 데이트 때 특별히 뭐 준비하고 싶은 거 있는지 확인차 들렸습니다. 뭐 일단은 괜찮습니다. 이때 재훈은 저기 PD님 상우에게 궁금한 게 있었죠. 무슨 얘기?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는데요. 그럼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연상을 선호한다거나. 여태껏 사귄 건 거의 연상이긴 했죠. 다 그럴 줄 알았어. 결국 자신의 여동생까지 어때요? 내 여동. 소개시켜주려는 재훈. 애가 아주 착해. 그리고 PD님보다 2살 연상. 그 시각 재훈을 보고 놀라는 표정의 의문의 한 남자. 말도 안 돼. 지환 씨, 많이 취했어요? 참 재밌어요. 사람들이랑 게임하면서 노는 것도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지환 씨, 많이 늦었으니까 들어가서 자요. 그 순간 정색을 하는 지환. 나한테 손대지 마세요. 난 그냥 지환 씨 데려다 드리려고. 미안해요. 박재훈 한지연 키스는 작전 나왔니? 협찬받은 호텔 라운지로 장소 픽스하려고. 여기 통일으로 만들어진 프라이빗한 밀실 같은 데가 있는데 테라스에서 한잔하고 두 사람 들어가게 하려고요. 고여름 넌 어때? 밀실에 카메라는 넣지 말자. 얘가 또 붕어빵에 단팥 빠지는 소리를 하네. 현장 둘러본 섭외팀이 이 통창에 하늘하늘한 커튼이 그렇게 이쁘. 잠시 고민을 하더니 실루엣으로 찍자고. 이 말에 승낙을 하는 체리. 그래. 형 많이 들었겠는데요? 어제 일이 미안했었던 지환. 나 때문에 기분 상했을 텐데 티도 안 내고 계속 잘해주시는 게.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는데 명절만 되면 사촌 오빠가 내 몸을 만졌어요. 예? 스태프들도 놀라는 눈치였죠.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지환 씨. 내가 진짜 실수했네요. 내가 이상한 거죠. 그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히키코모리처럼 방에 틀어박혀서 지냈어요. 나 스스로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너 한 건 했다. 박지원이 대박 터뜨렸어.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데이트하면서 자기 중학교 때 성추행 당한 얘기를 했대. 이번 시즌 초반 이슈는 이걸로 가려고. 박재훈, 한지연 키스씬도 필요 없겠다. 박지환이 방송 나가는 건 동의했고? 카메라 돌아가는 거 뻔히 알면서 자기 입으로 말한 건데 당연히 나가는 거지. 바로 확인 전화를 해보는 여름. 상우야, 어디니? 안 그래도 선배님께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요. 박지원 출연자가 촬영 끝나고 저한테 와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방송에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오늘 촬영본 서브에 공유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어. 강철이 선배가 난리칠 것 같은데.
여름은 체리를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요. 개인의 트라우마고 상처고. 몰카 찍었니? 다 큰 성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카메라 앞에서 말한 거야. 그건 방송해도 된다는 암묵적 동의야. 본인한테도 가족한테도 큰 상처야. 그렇게 후회하겠니? 이때 여름은 키스씬 찍어올게. 뭐? 박재훈, 한지영 키스씬. 그걸로 가자고. 초반 이슈. 선배님. 중요한 촬영이라서 나와봤어. 결국 지연을 설득하려는 여름. 하지 않을게요. 첫날 수영장에 빠졌잖아요. 박재훈 씨랑 잘해보고 싶어서요. 그럼 스킨십도 괜찮아요? 스킨십이라면 어떤... 키스요. 난 괜찮은데 재훈 씨는 아닐 것 같아. 그럼 이제 문제는 재훈의 허락. 네 입술 좀 빌리자. 뭐? 한지연 씨 들어오면 키스 한번 하자고. 이 말을 들은 재훈은 어이가 없었죠. 우리 20살 아니잖아. 뭐 원나잇도 껌 씹듯이 하는 시대에. 안 그래? 너는 내가 너한테 마음이 있는 거 알면서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 너희 또 껌 씹듯이 하는 시대에? 그렇게 쉬우면 나랑 한번 확인해 보든지. 재훈은 여름에게 키스를 했는데요. 진짜 미쳤나 봐. 기사님, 저 회사로 갈게요. 조금 전에. 선배님.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상우가 편집본을 지웠다고 하는데 박지원 씨 성추행 당했다고 얘기하는 거 지워버렸습니다. 원본 통째로. 지연 씨,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 하세요? 잠깐 사실 재훈과 키스를 한 것을 목격한 지연. 제가 무례한 질문 하나 할게요. 재훈 씨한테 마음 있어요? 아까 봤어요. 두 사람. 솔직히 상처받았어요. 내가 혼자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입 맞추는 걸 보는 거 괴롭더라고요. 지연 씨. 뭐든 괜찮다고 하니까 제 마음 따위는 상관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왕국에서 하차하려고 짐 싸러 왔어요. 나한테는 재훈 씨 마음이 까마득한데 피디님한테는 너무 쉬우니까. 만약에 피디님도 재훈 씨 좋아하는 거면 하차하고 싶어요. 재훈이랑 저는 친구예요. 그리고 지연은 여름에게 충고를 했죠. 의미 없이 흔들지 마세요. 확실하게 선 그어주세요. 그럴게요. 그리고 오늘 촬영한 건 방송에 안 낼 거예요. 방송 내셔도 상관없어요. 저한테 중요한 건 재훈 씨 마음이니까. 여름은 지연과 재훈의 키스로 위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두 분이서 상의하고 최종적으로 알려주세요. 아까는 정말 미안합니다. 왕국에서 하차하려고 했어요. 하차요? 더 이상 부담 주기 싫고 초라한 짝사랑도 싫어서요. 근데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보다 더 상처받아도 상관없을 만큼 좋아요. 이 말을 듣고 너무 미안해진 재훈. 괜찮아요. 그냥 방송 끝날 때까진 어쨌든 나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니까. 한편 여름은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헷갈린 적도 있어. 내가 얘를 좋아하나. 근데 어제 확실해진 것 같아. 하지만 재훈은 거짓말 같이 느껴졌죠. 나는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확실해졌는데 여름이 정말 넌 나 아니야? 아니야. 만약에 프로그램 때문이면 내가 이거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 어제 너랑 키스할 때 아무렇지도 않았어.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편집본이 지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걔 체리. 미친 거 아니야? 내가 확실하게 혼냈어. 그건 내보낼 거라고 했잖아! 이 일은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정식으로 징계 요청할 거야. 야, 강채리! 한 가지 더 말할 거 있는데 박지원이랑 한재영 키스씬 있잖아. 그거 나야. 하지만 이미 알아. 체리는 다 알고 있었고 어떻게 알았어? 딱 봐도 너잖아. 상황 설명은 됐고 써도 되는 거지. 그럼 됐어. 모든 출연진이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살짝만 더 돌아서 오오오. 야, 오케이. 그렇지. 하지만 이 여자 출연자만 적응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조울증 약까지 먹고 있었죠. 강 PD님 어디에요? 편집실이야. 응? 종편 끝났잖아. 첫 방에 추가할 게 있어서요. 방송 송출되기 전까진 끝난 게 아니잖아. 결국 체리는 마지막 편집을 직접 해서 내보내게 이걸로 되는데 틀어주세요. 자, 맥주 더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채널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연예인이야. 다 시청률 대박 가자. 생각보다 시청률은 더 잘 나왔고 이러다 서버 다운될 것 같아요. 한지연 박지원이 역전했어요. 지금 시청자 투표 1등이에요. 야, 이 수영장에 빠지니까 반응이 확 오네. 잠깐만. 수영장 다음에 자기소개 아니야? 왜 저게 나와? 왜 저걸 벌써 내보내? 피스도 1부에 깐다고? 왜 이렇게 빨라? 그렇게 악마의 편집으로 자극적으로 내보낸 체리. 희창아, 저거 네가 찍었니? 아니요.
아, 저거 우리 동구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뭐? 강철희 선배가 가져오라 해서 제가 갖다 줬는데. 더 이상 부담 주기 싫고 초라한 짝사랑도 싫어서요. 지금보다도 상처받아도 상관없을 만큼 좋아요. 첫 회를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죠. SNS 여초 남초 커뮤니티도 난리 났다. 박지현 키스 상대 누구냐고. 여름 PD님은 알아요? 지연은 첫 화를 보고 상처를 받았는데요. 괜찮아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구여름 PD님이랑 둘이서 짠 거 아니고요. 구 PD님 진짜 대단하네요. 시청률이면 뭐든 다 하네요. 어떻게 그걸 몰래 찍어? 어떻게 키스씬을 저렇게 엮어? 방송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어쨌든 시청률은 대박이 터졌습니다. 첫방 대박 났네. 작가님도 축하해요. 와, 진짜 난리 났다. 저희 본방사수 할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언니. 뭔데? 박재훈님이요. 의료사고에서 병원에서 쫓겨났대요. 너 이거 알고 있었어? 헛소문이야. 확실해? 응. 사람 죽었어, 안 죽었어? 수술하다 사람 죽었어, 안 죽었어? 하지만 여름은 대답을 하지 못했죠. 지현 씨 의외인데요. 원래 뛰는 거 좋아해요. 추리닝을 즐겨 입는 스타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잘 보이려고 드레스업 한 거죠. 뭐예요? 그럼 이젠 어차피 지연은 이제 부담감을 내려놓고 촬영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편하게 하려고요. 나도 모르게 바보같이 굴고 잘 보이려고 애쓰고 그러다 허둥거리고 그런 거 이제 안 하려고요. 댓글에서 사람들이 저보고 국민 짝사랑녀래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전력 질주했어요. 예쁘지 않아도 이게 나니까. 재훈이 보기에도 지연은 괜찮은 여자였는데요.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줄까? 과분한 고백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과분함의 예의를 갖추려면 지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재훈은 다가가려고 노력해보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약속은 할 수 없겠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현 씨를 진심으로 대할게요. 저도 이제 지현 씨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한편 재훈의 예전 사건이 문제가 커지자 병원 그만둔 일 때문에 여름은 재훈을 찾아갔죠. 그 일도 방송에 쓰고 싶어? 아니 재훈아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이름 건들지 마. 한편 존장은 태미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고 이게 해풍을 맞고 자란 감자로 만든 거라서 반죽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줬다는 게 진짜 감동이네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예, 그러세요. 알고 보니 태미는 거식증이 있는 듯 보였죠. 장태미 씨 또 토해요? 어차피 뼈밖에 없으면서 뭘 그렇게 토해? 진짜 웩웩거리는데 듣기 싫어가지고. 이 말을 듣고 음식을 버리려고 하는 존장. 왜 그래요? 먹고 남은 거예요? 내가 먹을게. 아니 이걸 왜 먹어? 남이 먹다 남은 걸. 먹고 남긴? 그대로인데? 그렇게 지화는 존장의 음식 솜씨에 감탄을 하는데 맛있어요? 행복해지는 맛이에요. 해풍을 맞고 자란 감자로 만든 거라서 그래서 맛이 괜찮아요. 바닷바람을 품은 감자라서 포슬포슬하고 짭조름하니 차갑게 식었는데도 엄청 맛있는 거 보면 셰프님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 웹툰 작가님이라 그런가 말을 되게 이쁘게 하시네요. 결국 기사 떴어요. 박재훈님이요. 재훈의 사건은 더 문제가 되었는데요. 나 좀 들어갈게. 직접 해명할래요? 우리가 대신할까요? 해명할 게 없는데 사람 죽인 거 맞아요. 나 때문에 죽었어. 한편 의문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제보할 게 있다고 찾아오신 분이요. 쌤은 잘못 없어요. 그 기사 난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기자들이 다 지어낸 말이라고요. 남자는 다 자신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몇 년 전 약속 있었어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모임. 다녀오세요. 네. 병원 근처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고 병원 앞 사거리에서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나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폭발로 화상이 심해서 신원하기 불가한 남자 환자 중년으로 추정되고 또 한 명은 남자 중학생인데 지금 보호자 찾는 중이고 지금 수술방 풀이라서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둘 중 한 명만 수술할 수 있는 상황. 그럼 저 남자 환자는 수술방으로 옮겨봤자 어차피 테이블 테스트야. 저희는 아직 희망이 있고 골린템 놓치면 안 되니까 최대한 빨리 준비해. 그렇게 수술은 성공적이었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훈아 놀라지 말고 들어.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니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왜요? 저희 아버지 오늘 동창 모임 간다고 그러셨는데? 병원 앞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잖아. 거길 지나다가 사람들 구한다고 들어간 모양이다. 얼굴이랑 몸이 많이 상해서 신원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어. 마지막은 내가 보내줬다. 알고 보니 병원에 실려온 남자가 아버지였는데요. 이 일로 진상들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박재훈 씨, 오늘의 뉴스 연예부 김진상 기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사람 죽인 거 맞죠? 선생님 아버지가 절 구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됐어요. 다 저 구하시려다가 두 분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름도 이렇게 자세히는 몰랐었고 이런 사연까진 몰랐어요. 제가 어려운 부탁 한 가지 해도 될까요? 여름은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알리고 싶었죠. 일단 출연 의사는 있어. 나 완전 땡큐지. 근데 어쩐 일이래? 이런 거 네 스타일 아니잖아. 너도 알잖아. 루머라는 거 무섭잖아.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수도 있고. 오케이. 하나만 짜보자. 내 친김에 최초 유포자 고발도 하자, 명예훼손으로. 제가 내일 경찰서 가고 하지만 재훈은 재훈아, 연락이 되지 않았죠. 재훈아, 나 그냥 들어간다. 재훈 연락이 안 된다고? 집에 가봤는데 거기도 없고 본가에도 안 왔다고 하고 짐작 가는 곳이 있어서 이따가 한번 가보려고. 그럼 같이 가, 스태프들 끌고. 아니 일단 거기 있는 게 100% 확실한 것도 아니고. 방송 하루 이틀 만드니 뭐 아니면 도지. 그렇게 촬영지는 이곳으로 바뀌었는데요. 실례합니다. 재훈이 여기 왔죠? 닥터박 찾으러 왔어요? 재훈이 지금 혹시 어디에 있어요? 이곳에서 다시 시작된 촬영. 민박집에서 슛 들어가는 걸로 하자. 재훈 씨. 아니 한지원 씨가 여기는 어떻게? 재훈 씨가 꼭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어서 같이 왔어요. 제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이요?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저 이유. 명훈이에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 하나 때문에 두 분 인생 제가 망쳐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합격한 남자. 저 의대 합격했어요. 저 선생님만 허락해 주신다면 선생님처럼 의사 되고 싶어요. 신경외과 의사 되고 싶어요, 선생님. 어쨌든 이 학생이 잘못한 건 없었기에 재훈은 꼭 안아줬는데요. 이 일로 프로그램은 더 화제가 되었고 일이 야 위에서 난리야. 이 정도야 당연한 거죠. 수고했다. 오늘은 특별한 촬영 컨셉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교실로 들어가서 바로 공포 특집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줄은 남자분이, 6번부터 10번까지 줄은 여자분이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커플이 된 재훈과 지연. 우리 다 아사리판인데 둘이서만 또 짝이네. 지금 나랑 짝된 게 아사리판이라는 거예요? 아유 소연 씨랑 짝돼서 너무 영광이죠. 셰프님, 저랑 짝이네요. 그러니까요. 현희 씨,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짝이 된 커플들은 차례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나타난 좀비들.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있다. 저는 나 미쳤어, 씨발. 아니 뭐가 무서워?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나 무서워. 나. 그리고 이번에 재훈과 지연이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카메라랑 장비에 비닐 덮고 이거 지금 찍는 것만 좀 마무리하자. 예, 알겠습니다. 이젠 내가 놀라겠어. 다행히 분필을 찾게 되고 이름만 빨리 쓰고. 이름까지 적고 나오게 되죠.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요한 데 왕국으로 이동할게요. 하지만 여름은 혼자 뒷정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왕국으로 먼저. 선배님은요? 난 안에 있는 거치킨 떼가지고 따라갈게. 우비라도 챙겨가세요. 아유 됐어. 여기서 뭐 하세요? 지금 촬영 다 끝났는데. 촬영 다 끝났어요? 지금 다들 복귀하고 있어요. 재훈과 지연의 하트 보고 기분이 이상했고 비는 아까보다 더 많이 내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 재훈이 되돌아왔고 재훈아. 거기 있어. 그렇게 무릉덩이를 건너가는 재훈. 그리고 여름을 안고 걸어 나오게 되는데 하지만 그냥 혼자 걸어 가버리는 재훈. 오늘 고마워. 오해하지 마. 친구로서 간 거니까. 다른 뜻 없다고. 나도 그냥 친구로서 고맙다고. 한편 사랑의 왕국을 보고 욕을 하고 있는 남자. 무슨 이유인지 남자는 분노에 차 있었죠. 좋은 아침이에요? 아니 수미 씨가 제 방엔 어쩐 일로? 수미는 어제 일에 대해 말을 했는데요. 먼저 들어갔어요.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두 사람 갑재훈, 을지연이라고 부르는 거 아세요? 한지연 씨가 그쪽을 더 좋아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조롱받고 있다고요. 어제 내가 우연히 봤는데 한지연 씨 많이 울더라고요. 혼자. 오늘 데이트 신청은 남자 출연자가 하겠습니다. 데이트하고 싶은 여자 출연자가 지나갈 때 같이 걸어가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재우는 지연을 선택했는데요. 변수가 있어야 재밌는데 왜들 저렇게 뻔해 재미없게. 흉가에서 랜덤 데이트까지 했는데도 안 섞이네. 안소연을 열받게 해볼까? 저긴 괜히 건들지 말자. 하지만 시청률을 위해 변수를 만들려고 하는 체리. 누구세요? 괜찮은가 좀 살피러 왔어요. 괜찮아요. 여기저기 좀 찔러봐도 괜찮아요. 나 욕먹게 하려고 그러죠. 남자들한테 찝쩍거리게 만들려고. 나라면 이름 없는 조연보다는 빌런을 선택할 것 같은데 선택은 소연 씨 몫이죠. 한편 지난번 일 때문에 현장에 나오지 못하게 된 상우. 갑자기 뭐가요? 제가 했던 말 방송에 못 나가게 하려다 엄청 혼나시고 현장에 출입 금지까지 당하셨다고. 박지원님이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판단한 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리고 상우는 뒤에서 노력한 여름이 얘기도 했는데요. 구여름 선배님이 박지원님 많이 챙기고 있어요. 너무 좋은 분이라서 시청자들한테도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고. 결국 또다시 성추행 얘기를 꺼내는 준호. 지난번에 저한테 그랬잖아요. 어릴 때 성추행 당했다고. 저한테도 마음을 못 여는 것 같아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마음이 서툴러서 그런 거지. 성추행 당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준호 씨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은 정말 없어요. 알겠어요. 내가 오해했나 봐요. 미안해요. 어제 일에 대해 사과를 하는 재우.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어제 얘기 더 안 하셔도 돼요. 카메라도 있고. 수는 이때 지연의 상처를 보게 되는데 흉가 데이트할 때 그냥 두면 안 울어요. 상처 다 벌어졌는데 뭐가 괜찮아. 잠깐 있어요. 갑재훈이랑 을지연 지금 데이트 중이라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해. 걘 자존심도 없나 봐. 일단 빨리 넘어와봐. 지연 씨, 일어나요. 혼자 기다리게 하는 게 싫어서. 나랑 같이 가요. 약국에서 이렇게 직접 치료를 해주는 재우. 참습니까? 제가 보기보다 재생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갑재훈, 을지연이라고 부르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네, 내가 더 많이 좋아하니까 을 맞잖아요. 재우는 지연이 안쓰럽고 보호해주고 싶었죠. 상관없어요? 사실이잖아요. 나는 싫습니다. 나는 지연 씨가 갑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먼저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앞으로 더 좋아하는 건 내가 할게요. 아까 왜 그랬어요? 재훈 씨다운 행동은 아닌 것 같아서요. 카메라 앞에서만큼은 보호해주고 싶어요. 지난번에 저한테 그랬잖아요. 어릴 때 성추행 당했다고. 그 시각 남자가 촬영지로 오고 있었고. 여기 나온 주소로 갑시다. 네. 오늘 방송을 보고 사죄할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애를 쓰고 막으려고 한 일인데 허무했습니다. 김상우 너 현장에 복귀해라. 재수없어서 내 눈으로 확인해봐야겠어. 얼마나 고고하고 대단한 방송을 만들고 싶은 건지. 나가봐. 이때 수상한 남자를 보게 된 상우. 선배님. 왜? 그리고 남자는 흉기를 꺼냈습니다. 니들이 이딴 쓰레기 같은 풀 만들었냐? 저기요 선생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항문을 가라앉히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남자는 더욱 흥분해서 날뛰게 되는데 결국 상처를 입게 된 상우. 저 사람 뭐야? 남자가 찾아온 이유는 김준호! 준호 때문이었죠. 남의 돈 훔쳐먹고 남의 가족 박살내고 사랑 노름하니까 좋냐 이 미친 새끼야! 본인이 판다해서 투자해놓고 망한 걸 왜 내 탓을 합니까? 너 죽여버리고 나도 죽여버릴 거야! 이때 그만하시죠. 체리가 나서보는데 지금 경찰 오고 있어요. 너 뭐야? 저 새끼 때문에 박살난 가족이 한줄인 줄 아냐고! 피디님, 저 사람 말 믿지 마요. 멀쩡한 사업가로 포장해서 방송에 내보내는 당신도 공범이라고! 그쪽한테 투자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어요. 원 판결까지 끝난 문제를 빌미로 남의 촬영장에 난입해서 죄 없는 조연출한테 칼부림이나 하고. 내가 보기엔 당신이 나쁜 사람. 화가 난 남자는 체리를 향해 달려오는데요. 다행히도 남자를 제압하는데 성공을 했고 인생 돌려라! 결국 국장은 위험을 느끼고 조기 종료를 하자고 하는데 조기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 잡아. 다음 주까지 정리해. 그렇게는 못합니다. 강철이 PD 고집 부리지 마. 너뿐 아니라 회사까지도 타격이 크다고. 고여름
다음 회차에 정리하는 걸로 해. 지난밤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프로그램 연출로서 촬영 현장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틀간 촬영은 올스탑 하겠습니다. 강채리, 프로그램 조기 종영할 거란 얘기 왜 안 했어? 해결할 거야. 내 방식대로. 준호는 어제 일을 사과를 하는데 미안해요. 네. 나도 억울해요. 그 사람이 한 말 진짜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지환 씨만 나를 믿어주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지환은 이미 상처를 받은 상황. 어디 가세요? 급하게 볼 일이 좀 생겨서요.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타요. 고맙습니다. 사실 존장은 어머니가 다쳤다는 말에 집에 가고 있었죠.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나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불편하면 그냥 아무데나 내려주세요. 나는 안 불편하니까 박지원 씨만 괜찮으면 같이 가요. 오자마자 밥부터 차려주는 존장의 어머니. 많이 먹어요. 엄마 밥은 잘 못 먹잖아. 셰프님이 만든 음식이 왜 그렇게 따뜻하고 맛있는지 알겠어요. 어머니 손맛을 물려받으신 것 같아요. 그 방송에서 얘기했던 어릴 적 있었던 일, 그거 지환 씨 잘못 아니에요. 예, 솔직히 주제 넘는 소린 거 아는데 근데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거 지환 씨 잘못 아니라. 출연자들한테 전달했고요. 스태프들 어떻게 정리할지 논의 중입니다. 얘기 들었어. 넌 괜찮은 거야? 이럴 때일수록 정신줄 꽉 붙들어 매야지. 그런데 재우는 여름아. 집 아직 비어있어. 너 이사하고 아직 비어있다고. 어떻게? 여름에 집을 대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몰라서 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계약했어. 촬영 끝나면 너도 다음 주에는 짐 다 빼야 될 거 아니야. 편하게 집 구할 때까지 써. 원래 네가 살던 곳이니까. 이 말을 듣고 집에 들린 여름. 언제 왔어?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집 상태 보러 왔지. 넌 여기 왜 왔어? 너 왜 나한테 잘해줘? 너야말로 왜 그래? 왜 한 번씩 사람 마음 헷갈리게 하는 건데? 내가 너를 헷갈리게 했어? 지금 그러고 있잖아. 나도 나 때문에 미치겠어. 결국 여름은 자신의 마음을 말하는데요. 그깟 사랑이 뭐라고, 얼어 죽을 연애가 뭐라고, 왜 또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너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파. 왜 이제 와서? 네 옆에 있고 싶어. 그 곁에 함께인 다시. 한편 체리는 시청률을 더 찍고 싶었고 했잖아요. 엉덩이 노출하기로. 왕국 어차피 조기 종영하잖아요. 신모라는 배 위에서 엉덩이를 까긴 싫은데 스스로 얘기한 인터뷰 녹화본 나한테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깠으면 좋겠는데요. 노출 말고 키스는 어때요? 창템 씨랑 분위기 좋잖아요. 마지막 데이트에서 키스 한번 가죠. 한편 소연은 그만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저 파혼한 거 아시죠? 지구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어요. 방송에 자기 이름 걸고 얼굴을 걸고 나오는 게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잘 알아요. 결국 오랜 설득 끝에 다시 출연하기로 결정을 했죠. 고민해 볼게요. 출연자분들은 자유롭게 원하는 상대에게 데이트를 신청해 주세요. 같이 할래요? 좋아요. 저기 잠시만요. 죄송해요. 이때 지환은 존장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요. 저랑 데이트 해주세요. 딱 30분만. 박지원 쟤 왜 저래요? 맥락도 없이 짜증나게. 마지막 데이트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멘트가 어쩐지 의미심장한데요. 하지만 오늘도 선택을 받지 못한 소연. 근데 재훈 씨, 오늘 한편 마지막 선택을 앞두고 대화를 해보는 이둘. 이상하게 뭔가 자꾸 불길한데요. 그리고 잠시 마이크를 끄고 얘기를 하는데 지현 씨 마음에 보답을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재훈 씨가 내린 결론이에요. 구여름 PD님 때문이죠. 마음을 어쩌겠어요. 최종 선택 하려고 해요. 지현 씨를 선택하려고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에 대한 책임이고 예의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현 씨. 그 시각 지환은 존장의 식당에서 데이트를 했고 시그니처 디저트. 너무 맛있어요. 근데 왜 30분이에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으면 거절할까봐. 1시간 신청해도 됐는데. 밥 시간이잖아요. 식당에 왔는데 식사 대접도 못하고 보내야 하니까. 하지만 3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죠. 지아님은 다음 데이트 장소로 이동해 주시고요. 존장님은 장태민 씨 들어오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준비됐어요? 체리에게 키스씬 애기를 들은 여자. 장태민 씨는 괜찮아요? 기왕 여기까지 나왔는데 화제성 있으면 좋잖아요. 하필 이때 지환이 키스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휴대폰을 두고 와서. 박지원 씨!
이거요. 지원 씨 휴대폰. 갈게요. 타라. 새엄마를 만나게 된 체리. 너같이 더러운 피를 체리는 아픔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네 엄마는 죽을 거면 지 새끼도 데려갈 것이지 왜 너만 남겨놓고 갔더니 30년째 똑같은 레파토리? 나는 네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파풀이 끝났으면 가볼게요. 약한 여자지만 누구보다 강해져야 했던 체리. 그녀가 의지할 곳은 없었는데요. 피디님. 결국 체리는 나랑 사고를 치고 마는데 한번 잘래요? 예? 일단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 모습을 누군가 찍고 있었고 돈 내 불러서 미안해. 아니야. 할 말이 뭔데? 나 한지원 씨 선택할 거야. 카메라 앞에 한지원 씨만 두고 돌아설 수는 없어. 박재훈답다. 나도 네 말이 맞다고 생각해. 오늘은 마지막 선택의 순간. 함께하고 싶은 분께 달콤한 케이크를 선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연님 왜 안 보여요? 여자 출연자가 보이지 방에도 않았고 없고 있을 만한 데는 다 가봤는데 없어요. 우리 지금 슛 들어가야 되는. 결국 출연자분들 순서대로 최종 선택 들어가 주세요. 일단 촬영은 시작되었죠. 김준호 출연자님 출발해 주세요. 저와 함께 사랑의 왕국을 떠나 현실에서 달콤한 사랑을 해보실래요? 수연 얼굴 타이트하게 들어가 주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과 달콤한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재훈의 차례가 되었는데요. 저와 함께 사랑의 왕국에서의 시간을 이제 끝내고 달콤한 사랑을 해보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지연은 선택을 하지 않았고 예상 밖의 선택에 모두들 놀라는 눈치였죠. 마지막으로 드론 커트 딸게요. 저희 제작진들은 장비 챙겨서 그림 밖으로 나가주시고 저희 출연자분들은 잠시 그 자리에 좀 대기해 주세요. 그런데 이때 소연이 나타났고 선배님. 안소연 씨? 이대로면 대형 사고가 날 상황. 기어이 사고를 치네. 경찰이랑 구급차 불렀니? 여름이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이 힘들었었던 거 알아요. 근데 밑에서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를 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내가 잡아줄게요, 소연 씨. 피디님, 사람들이 나보고 쌈티난대요.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왜 지들 마음대로 짓거려요? 지들이 뭔데? 소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소연 씨가 가지고 있는 좋은 모습들 사람들한테 잘 보여줬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거 다 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소연 씨 이리 와요. 다행히 붙잡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소연 씨 설명 이리 주고 조금만 정신 차려. 이대로 잘 마무리되는 듯 보이는데 다리 올리고. 그런데 여름이 떨어지게 되죠. 의사입니다. 함께 동행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모든 촬영은 끝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꿈꾸는 거 아니지? 여름은 다치지는 않았고 조심. 소연 씨는 어떻게 됐어? 작가님들이 집까지 데려다 줬대. 다행이다. 너는 왜 너보다 출연진을 현장을 더 걱정하는 건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네. 재현아, 나 진짜 괜찮아. 며칠 후 여름은 퇴원을 하였고 그런데 여름의 집은 새로운 가구로 꽉 차 있었죠. 재현아, 이거 다 뭐야? 돌아온 거 환영해. 여름은 이번 일들로 깨달은 게 한 많았습니다.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어. 어떤 생각? 내가 너한테 대답을 못했다는 생각. 너무 후회됐어. 그날 바로 대답 못해서 미안해. 여름아, 내가 더 많이 사랑해.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해. 네가 올라가서 안소연 씨 붙들고 시간 벌어줘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너 무슨 외교 협상하니? 아니 뭘 그렇게 애둘러서 말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고맙다, 뭐 미안하다 이런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거든. Thank you and sorry. 참 한결같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야, 이건 뭐야? 출연자 중에 제보자가 있다는데 짐작가는 거 없어?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여름은 미안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나밖에 없잖아. 막방 나가기 전까지 상황 파악해 볼게. 그래. 그리고 이젠 더 확실한 동영상까지 올라왔죠. 너 우피디 아니야? 제보한 사람은 김준호한테 전화가 왔어. 준호였죠. 접니다, 김준호. 내가 황장군 방에 들어가는 사진이 있다고. 기자들한테 뿌리기 전에 딜을 하자고. 그래서 넌 뭐라고 했는데? 사진 기자들한테 뿌리라고 했지. 별로 협박이 와닿질 않아서. 그냥 조건 들어주자. 내가 김준호 만나볼게.
그럼 너랑 박재훈이 다 뒤집었을 텐데. 어설프게 위선 떨지 말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한편 재우는 선배에게 복귀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외과에서도 젊은 피가 필요하잖아. 누구한테나 견디기 힘든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 그걸 잘 극복하는 것이 인생이고 그게 자기 운명이 되는 거지. 늦지 않았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라.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다시 결정해보라고. 지원 씨, 급하게 해줄 게 있다는 게 뭐예요? 바로 체리의 영상의 원본이었습니다. 님 방에 들어가는 사진이요. 이거를 어떻게... 지환 씨 왔어요? 나한테 지환은 준호를 설득을 해보는데 원본 파일은 지금 당장 지우고 복사본은 나한테 주세요. 내가 왜 그래야 되죠? 나도 인터뷰 할 거예요. 무슨 인터뷰 할 건데요? 내 이름, 내 얼굴 다 까고 준호 씨가 카메라 앞에서 나 성추행 당했던 얘기 일부러 했다고. 사실 여름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었는데요. 것 같아서 PD님이랑 박재훈님이랑 둘이 같이 있는 이상한 사진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강채리 PD님이랑 황장군님이더라고요. 이 파일 PD님 마음대로 쓰세요. 지환 씨 고마워서요. 지환은 상우와 여름에게 항상 고마워했었고 PD님께서 엄청 애쓰셨다고. 이거 정말 깊이 고민해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박지환 씨 대단하네. 나도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런데 여름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너만 괜찮으면 그 파일은 버리자. 강철이 PD한테 주든지. 너는 왜 다 괜찮아? 뭐 촬영 내내 내가 널 좋아했던 건 사실이니까 다른 사람 뒤에 숨고 싶지 않아. 그리고 신경외과로 복귀할 것을 알렸고 신경외과로 들어가려고. 이번 일도 감추고 싶지가 않아. 너랑 내 마음이 흘러온 대로 그냥 두자. 박지환 씨가 아까 낮에 날 찾아왔어. 왜? USB를 가져왔더라. 너랑 황장군 두 사람 사진이 찍혀있는. 뭐? 이거 없애버리려. 그리고 내일 스페셜 방송에선 출연진들 각자 하고 싶은 말 하게 해주자. 다음날 여름은 사표를 썼는데요. 무슨 일이야? 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하지만 국장은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죠. 있지. 많이 힘들 거고. 근데 더 고민해봐. 여름아, 영원히 이 판 뜨는 거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시간 줄 테니까 더 고민해봐. 사실 여름은 방송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방송 후에도 계속 뭐 잘 만나고 계신가요? 저희는 잘 만나고 있어요. 순희 씨, 네?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 뭔데요? 저 왕국에서 다른 사람이랑 잤습니다. 남자는 체리와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해주는데요. 진짜 없습니다. 만약에 수미 씨랑 잘 되면 진짜 책임감 있게 남자답게 지조를 지킬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한 게 마음에 드네요. 진짜 지조시키는 스타일이에요? 당연하죠. 저 진짜입니다. 그럼 일단 가요. 안 확실한 거는 제가 아주 그냥 푹 빠졌습니다. 그 두 사람은 어때요? 저희는 한 달만 사귀기로 했어요. 한 달만 사귀는 이유는 이둘만 알고 있었죠. 나랑 한 달만 사귀어요. 나 혼자만 잘 되자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투자한 투자자들한테 돈 벌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재훈과 지연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재훈 씨는 동거설 기사 나왔잖아요, 며칠 전에.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때 지연은 네, 그건요. 재훈 씨랑 PD님이 잘 포장을 해주었고 원래 위아랫집 사는 친구 사이잖아요. 우리 첫 촬영 날 원래 출연하기로 했던 분이 펑크를 내서 재훈 씨는 제작진 찬스로 급하게 합류한 거고 사랑의 왕국에.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첫방 때 재훈 씨랑 키스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거 저예요. 그날 재훈 씨랑 키스한 거 저예요. 그리고 모두가 궁금했던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더 말해주는데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재훈 씨도 저한테 다가와줬지만 그게 제가 원하는 만큼의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만 너무 크고 앞서가는 게 힘들어서 최종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지연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요.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물어봐도 돼요? 좋아했으니까요. 재훈 씨를 진심으로 좋아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나한테도 좋은 기억이니까. 후회 없는 짝사랑이었어요. 그 시각 지환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네. 집에 데려다 줄게요. 타요. 괜찮아요. 얼른 타요. 결국 존장의 차에 타게 되는데 데려다 주셔서 고마워해요. 그런데 이때 지환 씨, 네? 김준호랑 한 달 만나고 그 다음에 나랑 만나볼래요? 존장이 지환에게 고백을 하는데 저를
왜? 일찍 말 못해서 미안해요. 제가 박지원 씨를 많이 좋아합니다. 한편 재우는 병원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오늘부터 게이트 릴리비테이션 시행할 예정입니다. 나 방금 오후 회진 끝났어. 일찍 일어났네. 아침은 커피랑 크로와상 먹는다고? 그리고 지연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에 드시나 봐요? 제가 서양화를 전공했는데 와서 자기 색깔을 나타내는 동양화가 나랑 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초면에 말이 너무 많았네요. 재밌게 관람하세요. 그런데 남자는 한지연 씨, 사랑의 왕국의 지연을 알고 있었죠. 한지연 씨 맞으시죠? 네. 제가 방송 나왔을 때 정말 재밌게 시청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맛있는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몇 달 뒤 드릴 말씀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둘은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대박! 헌지! 부여름 PD님은 잘 지내요? 지금 파리에 있어요. 파리요? 회사에서 어학연수로. 엄청 보고 싶겠다. 그런데 여름은 집에 와 있었습니다. 은하, 계획보다 미리 앞당겨 온 것이었죠. 너 깜짝 놀래켜주려고. 보고 싶었어. 나도. 오랜 친구에서 연인이 되어버린 이들. 뭘까? 어쩌면 인생이란 무수한 엔딩. 여러분도 남몰래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예측할 수 없는 무수한 엔딩의 연속이라면 드라마 얼어 죽을 연애 나의 따위였습니다. 삶에 자주 해피엔딩이 찾아오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않더라도 상관없다고. 기꺼이 열심히 살아낼 거라고 다짐해본다. 만약 너와 나의 사랑에도 엔딩이 있다면 우리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지루해져도 상관없다고. 너는 나에게 네버엔딩이라고. 너의 너의 손을 잡고 약속해본다.